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필시, 시를 위한 달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6월이 오면 이라는 시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산속에 바람과 뻐꾸기만 옵니다. 바람과 뻐꾸기 소리로 감자꽃만 피어납니다. 라고 노래했는가 하면요.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리지스는 6월이 오면 이라는 시에서 6월이 오면 온종일 사랑하는 이와 향긋한 건초 더미에 앉아 흰 구름이 산들바람 부던 하늘에 빗는 햇빛 비치는 높은 궁전들을 바라보리. 그녀는 노래하고 나는 노래를 지어주며 하루 종일 달콤한 시들을 읽으리. 남몰래 건초로 지은 집에 누워 있으리니 인생은 즐거우리 6월이 오면 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동서양의 시인들이 각자의 음성으로 6월을 노래했습니다. 그 시들이 우리의 마음을 마치 꽃향기처럼 뒤흔드는 6월입니다. 한 해도 벌써 반고비에 들어섰네요. 1월부터 5월까지가 파종의 시기라면 6월은 결실을 시작하는 시기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월은 초록이 성장하는 여름으로 넘어가는 달입니다. 6월에 내뿜는 초록빛, 어쩜 그렇게 쨍쨍하고 생명력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6월빛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거운 6월의 꽃잎 같은 행복의 문학, 겉은 주르르 올릴까요? 캄캄한 밤 홀로 켜진 TV 감긴 그대 눈가에 맺혀진 하루 온술처럼 삼켜온 너의 밤 숙취처럼 남겨진 고독 얼마나 많이 외로웠나요 그대 이제 나에게 기대도 돼요 그대는 나의 영원한 내 사랑 눈물겹도록 고백합니다 나의 진심이 그대 맘에 닿아주기를 난 노래합니다 이 밤 지나도록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수필, 또 좋은 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학이 삶의 양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문학으로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필은요. 이런 세상이 있다면,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범죄,
폭력, 전쟁 없어질 것 같은 아름다운 수필입니다. 반숙자 수필가의 열쇠 없는 집이라는 수필입니다. 낭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집을 몇 채나 갖고 사는가 생각할 때가 있다. 사람에 따라 많고 적을 수도 있고 평생 동안 단 한 채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송하게도 우리는 아파트에 살면서 농장에 딸린 농막 한 채를 덤으로 가지고 산다. 아파트에서 승용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농막은 산 날망에 거미집처럼 붙어 있어 집이랄 것도 없으나 눈비를 피할 수 있고 소박하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지대가 높아서 아담한 읍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공기가 맑아 처음 오는 사람들은 별장 같다고 하나 거미집 같은 별장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으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게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자질구레한 농사일로 매일 일하시피 드나들지만 수확이 끝나고 새봄이 오기까지 농막은 빈집이다. 예외가 있다면 가끔씩 아파트가 답답하거나 눈이라도 내릴 때면 소풍 삼아 다녀올 때도 있지만 그나마 큰 눈에는 통행이 어렵다. 오래전에 농막에 밤손님이 든 일이 있다. 손님은 성격이 괄했던 모양이다. 집도 아닌 것 같은 오두막을 철통같이 잠가놓은 것이 화가 났던지 앞 베란다 유리문을 박살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귀한 자식이 폭행당한 것 같은 아픔이 있었다. 그 뒤로는 문을 잠그지 않고 지내는데 가끔 누군가가 다녀가는 눈치다. 어떤 날은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있고 어떤 날은 흙발로 마루를 걸어다닌 자국이 어지러울 때도 있다. 손님이 탐낼 만큼 귀한 살림집기는 없어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드나드는 사람이 마뜩잖을 수도 있다. 작년 겨울의 일이다. 동장군이 한바탕 활개를 친 후 궁금해서 올라갔다. 누가 또 다녀갔다. 이번 손님은 먼저 다녀간 손님과는 달랐다. 우선 그는 주방에서만 머문 듯 마루는 청소해 놓은 대로 깨끗했고 종이컵에 담배꽁초만 수북했다. 참 이슬표 소주 2병이 비워진 채로 있고 그 밖에 음식을 해먹은 흔적은 없었다. 하긴 음식을 해먹으려 해도 수돗물을 빼놓아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변한 것이라면 장롱에 걸어두었던 오리털 점퍼와 겨울 코트가 없어졌다. 가끔씩 이런 일을 겪으며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누가 오죽하면 이 산골짜기를 찾아들었을까?
마을에서도 동산을 넘어야 올 수 있는 집이고 허술하기가 짝이 없다.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구미가 당기지 않을 정도인데다가 뒷산을 타고 왔다면 이곳의 지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우발적인 행위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부러 맘먹고 들렀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눈보라 치는 겨울밤, 그는 황량한 정막을 헤치며 왜 여기로 왔을까? 불 꺼진 집,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전혀 없는 집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이 그리도 가슴에 치밀어 담배만 피웠을까? 그러고도 모자라 안주 없는 깡소주를 목구멍으로 넘기며 무엇을 체념하고 무엇을 얻었을까? 수사관을 피해 다니는 남자? 아니면 40, 50대 실직 가장? 60, 70대 남자라면 북풍이 살을 애는 날씨에 예까지 올라올 기력도 패기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식들 교육비에 휘청거리는 40, 50대의 젖은 가랑잎 같은 남자가 어느 날 지구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싶어 예까지 온 것일까? 쓸데없는 상상을 하다가 나는 싱겁게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쓰기 시작했다. 누추한 집을 찾아오셨군요. 고요한 산천에서 하룻밤 단잠이 들었다면 감사합니다. 제왕이라 할지라도 고대 광실에서 잠 못 들어 한다면 제왕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낮에는 땀을 흘리며 고달프게 일하고 저녁이 오면 사슴처럼 단잠에 빠져드는 농사꾼입니다. 손님, 무엇이 그대를 이 골짜기를 찾게 했는지는 모르나 혹시 저지른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지요? 실수 한번 했다고 불행해 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그 실수 때문에 숨어 살아야 한다면 당신의 미래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실직, 실현, 내 맘대로 상상해 봅니다. 그대는 내 집에 오신 손님일진데 아무것도 대접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건넌방에 가면 쉰멜표 피아노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멈춰버린 시간의 단절 속에 이제는 녹슬고 낡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님, 부탁하건대 무슨 노래든지 한 곡만 쳐보시기를 권합니다. 나는 가끔 세상 일이 꼬이고 힘이 들 때면 이 피아노에 앉아 천천히 몇 곡을 칩니다. 엊그제는 즐거운 나의 집을 쳤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쳐져 제 음향이 아니었으나 조율하지 않은 피아노 소리는 그대로 또 다른 여운이 있었습니다. 손님, 그대의 삶도 지금 조율이 되지 않아 힘겨운 것은 아닌지요? 만약 여름에 다시 올 수 있다면 새벽밭으로 나가보세요. 그리고 밭골에 앉아 낮게 고개 숙여 어깨를 비비며 자라는 풀꽃들이 분명 당신에게 무슨 말을 속삭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동산에 떠오르거든 책장 안
안쪽에 넣어둔 잘 익은 포도주로 새 출발을 위하여 축배를 드세요. 손님, 땀 흘린 만치 돌려주는 자연의 선물을 한아름 받고 씩씩한 발걸음으로 내려가세요. 모쪼록 내가 없을 때 조용히 다녀가세요. 다시는 이 집에 오실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주방 식탁 위에 붙여 놓았다. 그리고 라면과 물을 넉넉하게 준비해 놓고 내려오다 뒤돌아보니 열쇠 없는 꺼벙한 집이 한없이 자유스러워 보였다. 열쇠 없는 집, 꿈에서나 있을 법한 집입니다. 농막이라도 좋으니까 세상에 이런 집만 있다면 전쟁도 폭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담이 점점 높아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집이 있다면요, 정말 혹시나 해서 편지를 놓고 간 그런 감성 있는 집인데요. 나쁜 마음을 먹고 들어왔다가도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 개과천선에서 돌아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이런 여유 있는 마음, 남을 좀 돌보는 마음, 상대방이 오죽했으면 하고 헤아려 보는 마음, 그런 것만 있어도요, 세상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을요. 다 이런 글이 다 바로 가슴으로 오는 소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숙자 수필은요, 삶을 예리하게 통찰하고 직관하는 그런 수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결코 격하지 않은 문장으로 세상을 고발하고 또 독자들을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성찰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고요. 또 선한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반숙자 수필의 업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표현이나 묘사가 또 그런 문장들이 진하지 않으면서도 들꽃 같은 그런 느낌을 닮았다고나 할까요? 좀 인간 본연의 아름답고 내추럴하면서도 신선한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척박하고 각박해? 당신들 못 써. 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걸 지적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적질하고 샤우팅하는 것이 아니라 농막을 침범당하고도 가해자로부터 최대한 마음을 절제하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추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자연스러우면서도 진솔한 문장으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보다 진한 고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수표를 쓰고 싶어요. 근데 작가마다 그 컬러가 있으니까요. 요즘 에세이, 이 수필이 많이 난무합니다. 수필이라는 장르 결코 가벼운 장르 아닙니다. 수필을 쓴다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필이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수필이 또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희망이고요. 문학계에는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산날망. 아파트에서 승용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농막은 산날망에 거미집처럼 붙어있어 집이랄 것도 없다라는 곳에서 나오는 산날망. 산날망은요, 동네보다 지대가 높은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 높은 데 있는 농막인 거죠. 열쇠가 없는 집인데요, 제목이. 그럼 이 수필에서 나오는 열쇠라는 것은 꼭 문을 잠그는 빗장이기도 하지만요. 현대인들의 마음의 다침, 단절,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농막에 몰래 들어와서 담배도 피고 라면도 끓여 먹고 가는 침범한 흔적이 있는데도 작가는 편지 한 장을 더 놓고 가죠. 손님, 무엇이 그대를 이 골짜기를 찾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저지른 실수 때문에, 범죄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실수 한 번 했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인간은 실수하는 법이고요. 실수 때문에 숨어 살아야 한다면 당신의 그 남은 미래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라고 노트를 써서 거기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도둑님에게 손님이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대접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건너방에 가면 쉰멜표 오래된 피아노가 있는데 녹슬고 낡아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는 않지만 손님 노래 한 곡 쳐보고 가세요. 라면서 열쇠 없는 집에서 마음에 닫힌 문을 여는 열쇠를 쥐어주네요. 세상에 없는 집이 열쇠 없는 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열쇠 없는 집을 꿈꾼다는 거죠.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인간 관계와 관계 등을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수필입니다. 이 글을 쓴 단숙자 수필가는요, 충북 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음성중학교 청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청주대학 행정대학을 수료했네요. 1957년부터 17년간 음성 군내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했고요. 1981년 한국수필과 1986년 현대문학에 천류하면서 수필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활동을 했죠. 한국문인협회, 국제팬클럽 이사, 수필문의회, 캐톨릭 문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음성문인협회 초대 회장, 음성예총 3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활발한 문학활동도 곁따라 하신 분입니다. 수필집으로는 몸으로 우는 사과나무, 그대 피어나라 하시기에, 가슴으로 우는 소리, 때때로 길은 아름답고 거기 사람 있었네 등이 있고요. 현대수필문학상, 한국자유문학상, 충북 현대예술상, 대한문학대상, 신귀래 문학상, 조연현 문학상, 조경희 수필문학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6월이 막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요. 열쇠 없는 집에서 이 집 저 집 쉽게 문 열고 들어가서 안부도 전하고 이렇게 사는 세상에 오면 얼마나 시원한 여름을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지사항 하나 알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4번째 시집 그의 여름까지가 수선화, 2번째 산문집 아름다운 도둑님을 출간했습니다. 출판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초대를 할까 합니다. 작가와의 만남이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6월 11일 티넥에 있는 AWC 주소는 9 제네스 애비뉴 티넥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작가와의 만남 시작합니다. 제 작품 세계 얘기하고요. 또 여러분들 책도 구입할 수 있고요. 간단한 떡으로 기념품도 제공합니다. 제 글을 읽고 싶고 제 문학세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입니다. 아침 10시 반에 작가와의 만남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문학을 진행하면서 저의 문학세계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날 환한 얼굴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행복한 문학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문학으로 더욱 살찌우는 6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문학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